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제인치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리뷰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인치가 기살동이 되고 나타공원산에서 하연호 루이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시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된 탄지로와 제인치 그리고 이노스케는 우선 아빠 검열기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 의원으로 갔고, 탄지로와 제인치는 오부야시키 저택 앞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 탄지로는 귀살대원 몇 명이 마치 연행을 하듯이 팔짱에 끼고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귀살대 최고 기급 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탄지로에게 어쩐지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이치는 왜 탄지로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지 소심하게 옆에 대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저 대원은 이제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탄지로를 보고 네가 혈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귀사를 하고 있다는 대원이냐며 혈기는 어떤 사정이 있든 퇴치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네이코는 지금까지 인간을 해친 적이 없다며 제발 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혈기에 대한 혐오가 강했던 풍주 사네미가 네이코가 담겨있는 나무 가방을 낚아챘고, 가방에 있는 네이코를 칼로 찌르려고 했죠. 그에 탄지로는 그만두라며 사네미에게 덤벼들려고 했고, 주변에 있던 귀살대원들이 탄지로를 제압해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네미는 씩 웃으며 나무 상자에 칼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번쩍거림이 일어났고 사네미의 손에서 나무 상자가 사라진 상태였죠. 사네미는 당황하며 뭐지? 라고 했는데 주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곳에 네이코의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제인치가 있었습니다. 제인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 아이를 죽이러 가다니 너무하잖아요 라고 소리쳤고, 주들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싸해졌죠. 그의 제인치는 순간 주들의 포스에 눌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며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자신의 친구 탄지로의 동생을 이런 식으로 죽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네미는 너희 자식 감히 내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겠다? 라고 하며 빠른 스피드로 제인치에 다가가 주먹을 날렸죠. 그런데 그 주먹에 맞은 제인치는 잔상이었고 제인치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들은 제인치의 회피 속도에 놀라며 번개의 호흡인가? 아무리 빠른 움직임을 구사하는 호흡이라고 해도 저 어린 소년이 저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니 대단하군 이라고 생각했죠. 사이미는 그에 더욱 열이 받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며 바람의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제이치는 네이코의 위기 상황이라 번개의 호흡을 끌어내긴 했지만 잠이 든 상태로 사용하는 각성 상태는 아니었기에 지구력이 떨어질 테고 이대로 가다간 사네미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왔고 사네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칫 하면서 공격을 멈춰섰고 제이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네이코는 혈기가 된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인간을 해친 적이 없으며 다른 혈기들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걸 수주 토미오카 기우와 전 수주이자 교육자 우로쿠다키 사콘지가 보증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이치도 조용히 저도 보증할게요 라고 끼어들었고, 사네미와 오바나이가 매섭게 째려보자 힉 하며 조용히 찌그러졌죠. 우부야시키는 그렇게 네이코를 임시 귀살대으로 넣어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며 이 재판을 끝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정말 감사하다고 꼭 무장을 처치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을 거라며 소리쳤고, 제이치는 탄지로에게 정말 잘 되었다고 격려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네주쿠의 가방을 들고 물러났고 제이치 역시 볼일 끝났나 싶어 탄지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우부야시키 당주는 제이치에게 너는 남아있으라고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냐고 묻자 우부야시키 당주는 너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했죠. 귀살대 역사상 최강의 명주라고 불리우던 지구로씨는 은퇴 후에도 번개호흡 교육자로 후학을 양성해 귀살대에 큰 도움을 준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최근 혈기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는 다름 아닌 자신이 키웠던 제자 카이가쿠인 걸로 판명이 되었다고 했죠. 순간 제이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심장 소리가 귀를 뚫고 나가버린 것만 같았고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말을 이어서 했는데 그런데 어쩐지 지구로씨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너에게 편지를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 편지를 제이치에게 주었고 제이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싸움을 원치 않는 너에게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검을 가르친 것이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쓰여 있었죠. 자신의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에 너와 카이가쿠에게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카이오카 이 집을 뛰쳐나간 뒤 수소문에 그를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혈기에 살해당했거나 혈기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최악의 스승이 된 셈이며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검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쓰여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이치는 공황으로 떨려오던 몸이 수그러들었고 갑자기 고요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최악의 스승이 아닌 최고의 스승이에요. 제가 그걸 증명해볼게요. 더 이상 혈기가 싸우는 걸 주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카이아쿠는 제 손으로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제이치는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부상을 치료받고 있는 나비저택에 가게 되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제이치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이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우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죠. 그렇게 며칠 후 그들은 새로운 임무를 받고 무한열차로 떠나게 되었는데 거대한 열차를 처음 본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흥분에 난리도 아니었고 제이치는 그들에게 언제 혈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열차에는 미리 염조 랭공 큐조로가 타고 있었고 큐조로는 무지막지한 먹방을 하며 우마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제이치는 그런 글을 보며 기겁을 했지만 그에게 들리는 여러가지 소리는 독특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님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곧이어 엠무의 사주를 받은 검표원이 검표기를 통해 엠무의 수면 해열 기술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제이치가 갑자기 당신에게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째서 그렇게 긴장된과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라고 하며 경계를 했죠. 그의 검표원은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을 더듬었고 큐조로 역시 그에게서 수상함을 느끼며 당신 이곳에 있는 혈기에 대해서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표원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며 품속에 든 단검으로 제이치를 찌르려고 했는데 큐조로가 곧바로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제압해버렸죠. 큐조로는 이곳에 분명 혈기가 숨어있을 테니 샅샅이 뒤져보라고 명령했고 제이치는 전집중호흡을 하며 자신의 뛰어난 청각을 통해 인간이 아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치는 열차 위에 혈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엠무가 서 있는 쪽 아래까지 간 후에 병력 일섭을 사용해 그대로 천장과 함께 엠무의 목을 날려버렸죠. 엠무는 목이 날아가며 내가 이곳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 라고 당황했는데 어쩐지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곧이어 열차가 갑자기 촉수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큐로는 이미 이 열차와 융합이 돼 있는 상태였나? 라고 하며 자라는 촉수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네리코도 승객들을 시키며 촉수를 베어냈죠. 하지만 엠무의 본체를 찾아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나기에 제이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청각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느 바닥 쪽에서 커다란 심장 소리가 들렸고 열차 천장으로 나가 그 심장이 있는 위치를 추측해보니 열차의 맨 악한 쪽 연결 부분쯤이 목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었죠. 제이치는 그대로 엠무의 목 쪽으로 달려가 병력 일섬을 사용해 열차째로 단번에 엠무의 목을 날려버렸고 열차는 그 충격으로 탈선하며 모두가 나자빠지게 되었습니다. 큐로는 제이치에게 훌륭한 검소를 했지만 이런 때는 승객들도 생각해가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죠. 일단 귀할 때는 혈기의 말살이 최우선이라고 하긴 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검사로서 다른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쪼글쪼글해졌고 그래도 큐조로는 일단 승객들 중에 크게 다친 이는 없어 보이니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살벌한 기회가 느껴졌고 모든 이가 그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그대로 뛰어가 약해 빠진 녀석들은 미리 죽여놓겠다며 탄지로와 이노스케를 향해 풍압이 실린 주먹을 날렸는데 탄지로에게 날아가는 공격은 큐조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쳐냈고 이노스케에게 날아가는 공격은 제이치가 쳐냈죠. 아카야는 그의 내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검사가 2명이나 있네? 재밌겠군 이라며 곧바로 파괴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열한 싸움. 큐조로는 일단 제이치에게 위험하니 끼어들지 마라고 하며 아카자와 공방전을 펼쳤고 큐조로의 강력한 공격들이 아카자를 베어냈지만 아카야는 곧바로 재생하며 반격해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큐조로에게 너는 꽤나 쓸만해 보이는데 너도 혈기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큐조로는 귀할대 검사들은 절대로 혈기로 변절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아카야는 그 말 듣고 의아해하며 그래? 최근에 번개호흡을 쓰는 검사 녀석 한 명이 혈기가 되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녀석은 귀할대 검사가 아니었나? 라고 비웃었죠. 그 순간 엄청난 스피드의 검술이 날아갔고 아카야는 황급히 팔을 올려 가드를 했지만 아카자의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이치의 병력을 일성 제이치는 아카자에게 그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했죠. 아카야는 네 녀석도 번개호흡을 쓰는 검사인가?
그 녀석이 궁금하다면 실력으로 내게서 답을 이끌어내봐라 라고 하며 제니치에게 무사한 난타를 날렸습니다. 제니치는 아슬아슬하게 아카자의 공격들을 피해내긴 했지만 저 공격 한 방이라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간담이 서늘해졌죠. 제니치는 아카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후 번개의 호흡을 시전 병력 일섬을 준비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 한번 내 나침을 뚫어보라면서 화개살 나침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제니치의 투기를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제니치는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며 발도를 했는데 아카야는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습니다. 그러자 제니치는 다시 한번 병력 일섬을 사용했고 아카야는 또다시 그것을 피해버렸죠. 제니치는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병력 일섬 자세를 취했는데 아카야는 제니치를 비웃으며 그것 말고 다른 기술을 쓰지 못하는 거냐? 한 가지 기술로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니 제정신이냐? 라고 했습니다. 제니치는 그래 이거 하나로도 충분해 라고 하며 병력 일섬으로 나아갔고 아카야는 좀 더 빨라진 제니치의 공격에 목 근처가 베이며 살짝 깜짝 놀랐죠. 그런데 스쳐 지나간 제니치가 곧바로 멈추지 않고 방을 꺾어 두 번째를 알렸고 아카야는 어떻게 저런 큰 기술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라며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니치는 그 두 번째 공격으로 아카야의 양팔을 날려버리며 지나간 뒤 다시 방을 꺾어 병력 일섬 3연속이라고 하며 또다시 날아갔고 그 공격은 4번, 5번, 6번까지 가며 아카자의 목만 빼고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아카야는 이게 말이 되냐며 패인 상태가 되었는데 제니치가 공중에서 아직 한 번 더 쓸 수 있다 라고 하며 7번째 병력 일섬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의 목은 하늘 높이 치솟은 뒤 땅에 떨어졌고 제니치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 이제 그 녀석은 어디 있는지 말해봐 라고 했죠. 아카야는 자신의 완벽한 패배에 고타양에 웃었고 그 녀석은 지금 힘에 취해 귀살대 사냥에 열어올리고 있으니 네가 가만히 있더라도 금방 그 녀석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 카이아쿠는 어떤 귀살대원과 마주쳤고 그 귀살대원은 카이아쿠에게 덤벼들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카이아쿠는 그를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제니치 그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어서 만나 베어버리고 싶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본격적으로 같은 번개 호흡을 사용하는 제니치와 카이가쿠의 대립구도를 넣어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